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전 프로젝트로 고객 이탈 예측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 학습, 평가, 그리고 실무 적용까지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전체 흐름을 함께 익혀보시죠. 참고로 이 강의에는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문제 정의와 데이터 탐색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전처리와 피처 엔지니어링, 로지스틱 회귀와 랜덤 포레스트 모델 학습, 다양한 평가 지표 이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델을 저장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총 10개 주제를 다룹니다. 고객 이탈 예측은 기업의 핵심 과제입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의 무려 5배에서 7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미리 파악하면 선제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상담을 진행해서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 이탈 예측 모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데이터 탐색은 프로젝트의 첫 단추입니다. 전체 고객 수가 몇 명인지, 이탈 고객은 몇 %인지, 결측치는 어느 컬럼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적절한 전처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탈 고객이 5%에 불과한 불균형 데이터는 특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 모델이 모든 고객을 비탈로 예측해도 95% 정확도가 나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팬더즈를 활용한 데이터 탐색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드 CSV로 데이터를 로드한 후 쉐입로 행과 10개 수를 확인합니다. 7,000여 명의 고객과 21개의 특성이 있네요. 인포 메서드로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결측치 여부를 확인하고 배류 카운트로 이탈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탈 고객이 26.5% 정도로 불균형이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결측치는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시스템 오류로 데이터가 누락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단순히 결측치가 있는 행을 삭제하면 소중한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대신 수치형 변수는 중앙값으로 범주형 변수는 최빈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중앙값은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 평균보다 안정적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은 기존 데이터를 조합해 새로운 의미 있는 변수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월 요금의 가입 기간을 곱하면 고객의 총가치를 나타내는 새로운 특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서비스 사용 여부를 합산해서 서비스 활용도 점수를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창의적인 특성이 모델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처리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탈 차어지즈 컬럼의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채웁니다. 다음으로 레이벌링 코더를 사용해 젠더나 컨트랙트 같은 범주형 변수를 숫자로 변환합니다. 남성을 0, 여성을 1처럼 변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수치형 변수를 정규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변수가 평균 0, 표준 편차 1의 동일한 스케일을 갖게 됩니다.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려면 데이터를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을 평가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80대 20 비율을 사용하며 스트래터파이 옵션으로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탈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 함수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특성 X와 타겟 Y를 분리합니다. 1000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가 특성이고 1000이 타겟입니다. 테스트 사이즈를 0.2로 설정해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랜덤 스테이를 지정해 재현성을 확보합니다. 스트래터파이 파라미터에 Y를 전달하면 클래스 비율이 유지됩니다. 로지스틱 회귀는 이진 분류의 기본 모델입니다. 각 특성이 이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수로 확인할 수 있어 해석이 쉽고 학습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복잡한 모델을 적용하기 전에 로지스틱 회귀로 베이스라인 성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좋아야 복잡한 모델을 사용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로지스틱 회귀 학습 코드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넥스이테어를 1000으로 설정해 충분히 학습하도록 합니다. 피트 메서드로 학습 데이터를 학습한 후 프리딕트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애큐러시 스코어로 정확도를 계산하면 약 80%가 나옵니다. 나쁘지 않은 시작점이네요.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결정 트리를 앙상블하여 예측합니다. 각 트리가 데이터의 일부만 보고 학습하기 때문에 과적합에 강하고 비선형 관계도 잘 포착합니다. 또한 어떤 특성이 예측에 중요한지 특성 중요도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학습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랜덤 포레스트 학습 코드를 보겠습니다. NS터메이터즈는 사용할 트리 개수로 100개를 지정했습니다. 맥스데프스는 각 트리의 최대 깊이로 10으로 제한해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학습 후 피처인포어턴시즈 속성으로 특성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이탈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도만으로는 불균형 데이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밀도는 이탈이라고 예측한 것 중 실제로 이탈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재현율은 실제 이탈 고객 중 모델이 포착한 비율입니다. 고객 이탈 예측에서는 실제 이탈 고객을 놓치면 안 되므로 재현율이 특히 중요합니다.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 균형 잡힌 평가를 제공합니다. 혼동 행렬은 모델의 예측 결과를 4가지로 분류합니다. 참 양성은 이탈을 이탈로 맞춘 경우, 참 음성은 비이탈을 비이탈로 맞춘 경우입니다. 거짓 양성은 비이탈을 이탈로 잘못 예측한 것이고, 거짓 음성은 이탈을 비이탈로 놓친 경우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거짓 음성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탈 고객을 놓치면 영영 잃게 되니까요. 모델은 기본적으로 0.5를 임계값으로 사용합니다. 이탈 확률이 0.5 이상이면 이탈로 예측하는 거죠. 하지만 이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계값을 0.3으로 낮추면 더 많은 고객을 이탈로 예측해서 재현율이 높아집니다. 대신 정밀도는 낮아지죠. 반대로 임계값을 0.7로 높이면 정밀도는 높아지지만 재현율이 낮아집니다.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조정하세요. 교차 검증은 데이터를 여러 번 나누어 학습과 검증을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5폴드 교차 검증이라면 데이터를 5등분해서 4개로 학습하고 1개로 검증하는 과정을 5번 반복합니다. 매번 다른 부분을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죠. 이렇게 하면 운 좋게 좋은 테스트 데이터를 받아 성능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벨 스코어 함수로 교차 검증을 수행합니다. 12를 5로 설정하면 5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합니다. 스코링에 F1을 지정해 F1 점수로 평가합니다. 결과로 5개의 점수가 반환되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평균 0.582에 표준 편차 0.025라면 성능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크면 데이터에 따라 성능 변동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 학습 전에 사람이 설정하는 값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트리 개수나 최대 깊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드 서치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하고 랜덤 서치는 무작위로 일부만 탐색해서 효율적입니다.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으로 성능을 5에서 1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된 모델은 피켈이나 자블리브 라이브러리로 파일에 저장합니다. 나중에 불러와서 바로 예측에 사용할 수 있죠. 실무에서는 플래스나 패스트 API로 예측 API를 만들어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배치 처리로 매일 밤 전체 고객의 이탈 확률을 계산해서 마케팅팀에 전달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데이터 탐색은 총 고객 수, 컬럼 수, 이탈 고객 비율, 결측치 현황 등 데이터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특성을 사전에 파악해야 적절한 전처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 전처리에서 레이벌링 코더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수치형 변수를 정규화하여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 2번,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대체하기 위해. 3번, 범주형 변수를 머신러닝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 4번,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
정답은 3번입니다. 레이벌링 코더는 범주형 변수를 숫자로 인코딩하는 도구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문자열을 직접 처리할 수 없으므로 남성을 0, 여성을 1처럼 숫자로 변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이 데이터 전처리와 구분되는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번, 피처 엔지니어링은 결측치를 처리하고 전처리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 피처 엔지니어링은 기존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특성을 창의적으로 생성하는 작업이다. 세 번, 피처 엔지니어링은 자동화된 도구로 수행된다. 네 번, 피처 엔지니어링은 모델 학습 후에 수행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전처리는 결측치 처리, 인코딩 등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인 반면 피처 엔지니어링은 기존 특성들을 조합하거나 변환하여 새로운 의미 있는 특성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고객 이탈 예측에서 이탈 고객 비율이 전체의 5%에 불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한 번, 과적한 문제로 훈련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두 번, 불균형 데이터 문제로 모델이 다수 클래스만 예측해도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세 번, 언더피팅 문제로 특성 변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 번, 메모리 부족 문제로 소수 클래스 처리에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탈 고객이 5%면 모든 고객을 비이탈로 예측해도 95%의 정확도가 달성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이탈 고객을 전혀 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결측치 처리 시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평균보다 선호되는 상황은? 한 번,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상치가 없을 때에 두 번, 결측치의 비율이 10% 미만일 때에 세 번, 데이터에 이상치가 존재하여 평균이 왜곡될 수 있을 때에 네 번, 범주형 변수의 결측치를 처리할 때. 정답은 3번입니다. 중앙값은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로버스트한 통계량입니다. 극단적으로 높은 값이 있으면 평균이 크게 왜곡될 수 있지만 중앙값은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가운데 값이므로 안정적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고객 이탈 예측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질병을 예측하는 것에 비유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두 분야 모두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상태를 사전에 예측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세 번, 의료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가 동일한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네 번, 두 분야 모두 100%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의사가 혈압, 혈당 등 다양한 지표를 보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자도 구매 빈도, 마지막 접속일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탈 여부를 예측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문제 정의가 최신 알고리즘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한 번, 문제 정의가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 명확한 문제 정의가 있어야 데이터 수집, 전처리 전략, 평가 지표 선정 등 전체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 문제 정의 단계에서 자동으로 최적의 알고리즘이 선택되기 때문에. 네 번, 복잡한 모델은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 정의는 무료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정의는 프로젝트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고객 이탈 예측이라는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어떤 지표로 평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를 풀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를 사용한 데이터 정규화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범주형 변수를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두 번, 결측치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세 번, 서로 다른 스케일의 수치형 변수들을 동일한 범위로 맞춰 특정 변수가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번,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여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수치형 변수들은 서로 다른 단위와 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에서 120개월이고 총 결제액이 0에서 만원일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모든 변수가 동등하게 고려되도록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변환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실제 기업 데이터에서 결측치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무시했을 때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한 번, 결측치는 저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성되며 무시해도 된다. 2번, 고객의 정보 미입력이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며 부적절한 처리 시 모델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3번, 결측치는 항상 무작위로 발생하므로 단순히 삭제해도 편향이 생기지 않는다. 4번, 결측치는 수치형 변수에서만 발생하며 범주형 변수는 항상 완전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실제 기업 데이터에서 결측치는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합니다.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모델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요리의 재료 손질 단계에 비유한 것의 핵심 의미는? 한 번, 전처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선택적인 단계라는 의미이다. 2번,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정제하고 가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번, 전처리는 자동화 도구로 처리되므로 수동 개입이 필요 없다는 의미이다. 4번, 모든 데이터에 동일한 전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요리사가 재료를 씻고, 다듬고, 썰어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듯이 데이터 과학자도 결측치 처리, 인코딩, 스케일링 등을 통해 날것의 데이터를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깔끔한 형태로 변환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객 이탈 예측 모델 구축의 전체 과정을 함께 학습했습니다. 문제 정의부터 데이터 탐색, 전처리, 모델 학습, 평가, 그리고 실무 적용까지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완전한 워크플로우를 경험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